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36번째 시간입니다. 훈민정음 두 번째인데요. 오늘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입니다. 표기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알아보려면 우리 훈민정음 회례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5회 1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그리고 합자해, 끝으로 용자래 해서 5개의 해석과 1개의 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제자해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어떤 방식으로 글자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예였어요. 그러면서 그 글자들에 대한 해설을 해놓는 건데요. 초성해에서는 이런 초성 글자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함께 무엇이 제시가 되고 있냐면 중성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음이 제시되어 있고요. 글자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 군, 쾌, 업, 두 이런 글자들이 보이는데요.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성들의 발음입니다. 자, 이 한자가 제시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훈민정음 회례본은 기본적으로 한글에 대한 학습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자를 알고 있고요. 한자의 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글의 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의 음을 역으로 빌릴 필요가 있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한자의 음을 알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자의 음을 바탕으로 한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기억은 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마찬가지로 키읔은 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이런 식으로 초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중성자도요. 이렇게 탄 써놓고요. 탄은 이 아래하는 탄자의 가운데에 나는 소리와 같다. 은은 즉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성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종성애는 좀 간단해요. 종성애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어요. 이 한자 여러분 읽을 줄 압니까? 자, 이 말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종성부용초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종성은 즉 끝소리는 첫소리의 글자를 다시 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성자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성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용해서 종성에 활용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더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끝소리의 글자까지 더 만들어내셨다면 우리 한글은 좀 더 복잡한 문자가 되어버렸겠죠. 자, 그래서 종성에서 쓸 수 있는 글자들을 몇 개로 제한하셨냐면 8개로 제한했습니다. 현대국어도 사실상 종성에서 발음되는 것 몇 개예요? 7개죠. 자, 그래서 8종성법이라고 중세국어에서 이야기했는데 현대국어와 다른 점은 바로 시옷이 받침해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현대국어는 시옷을 뺀 나머지 7가지 글자가 사용되죠. 현대국어에서는 7종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합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합자에는요, 글자가 이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글자가 합쳐지는 원리에 대한 거예요. 합자에는 여러분 연서, 병서, 부서 이 3가지 방법을 알아두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서라고 하는 것은 연은 이어질 연자를 써서요. 순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었냐면 니저쓰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서는요, 갈바쓰기, 나란히 쓰기라는 뜻인데 갈바쓰기 손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했고, 부서는 붙여쓰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저쓰기, 연서는 무엇이냐? 이어쓰기인데요. 무엇을 이어쓰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방금 얘기했던 병서는 나란히 쓰기, 부서는 붙여쓰기라는 겁니다. 자, 연서부터 보겠습니다. 연서는 이렇게 비읍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요, 이어서 쓰는데, 이어서 쓴다면 우리 보통 오른쪽에 보통 쓰는 게 우리에게 현대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중세에는요, 아래에다가도 썼습니다. 자, 비읍 아래 이응을 이렇게 이어쓰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연서라고 하는데요, 이응을 밑에 쓸 수 있는 글자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자, 비읍을 포함해서 이 4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공통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경음, 입술 소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입술 순음이라고 부르죠. 순음. 입술 소리인데 여기에 이응을 붙이면 좀 가벼운 소리가 돼요.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다라는 뜻으로 순경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냥 비읍은 우리 영어로 따지면 B에 가까운 소리라면 순경음 비읍은 유성음인 V 소리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읍은 V였다면요, 순경음 비읍은 V 정도의 소리가 났을 거라는 겁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문자죠. 자, 그럼 병서 알아볼게요. 병서는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합용병사와 각자병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합용병사는 서로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쓴다라는 뜻이고요. 각자병사는 같은 글자들을 나란히 쓴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합용병사는 이렇게 비읍, 시읒, 디귿 이런 글자들을 이어서 한 개의 글자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실제로 때 같은 경우는 비읍, 시읒, 디귿 심지어 3개의 글자까지 이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자음을 이렇게 나란히 쓰는, 초성이 나란히 쓰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의 자음군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세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 어두에서도 자음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지금도 쓰죠. 스트라이크 하면은 STR이 바로 어두에 사용되는 자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각자병서 같은 경우는 같은 글자들을 나열해준다고 했는데 합용병서부터 일단 마무리할게요. 비읍, 시읒, 디귿 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 이런 합용병서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들을 나란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 사용되는 이런 글자들이에요. 현대국어에 없는 글자들은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나머지는 사용된다.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합용병서는 왜 있고 각자병서는 왜 있는 것이냐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용병사 가운데 여러분 앞에 시옷이 붙은 이 단어들 있잖아요. 시옷이 붙은 이 단어들이요, 혹은 비읍이 붙은 이 단어들이요, 현대국어의 된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옷 기억하면요 그냥 현대국어의 쌍기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각자병서에도 쌍기역이 있잖아요. 자, 이건 표기 방법인데요. 시옷 기역, 즉 된시옷이라고 불렀는데 이 된시옷이 된 표기는 우리 고유어를 표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현대국어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붙여쓰기 같은 경우는요, 자, 하부서와 우부서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래 붙여 쓰느냐 오른쪽에 붙여 쓰느냐 그런 말인데, 자, 지금 붙여쓰기는요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잇느냐 그런 뜻인데요. 지금 보면 아래야, 의, 오, 우, 요, 유는 공통적으로 의 글자 또는 아래야 글자예요. 자, 여기에는 이 모음들은요 자음 아래에다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하부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부서는 뭐냐면 보세요. 이, 아, 어, 야, 요, 여 다 이 계열에서 나온 글자들이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자음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라는 뜻으로 우부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죠. 연서, 병서, 부서, 이게 합자해입니다. 자, 그러면 음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성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를 합쳐서 음절을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합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초, 중, 정, 성, 합, 이, 성자라고 해서 초성과 중성, 종성의 세 소리를 합쳐야 글자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 중, 종성 세 글자를 합쳐야만, 세 소리를 합쳐야만 글자를 이루는 것은 한자어에서는 필수예요. 한자어의 표기를 우리가 그 당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했는데 한자어에서는 필수입니다만은 고유어에서는 여러분 종성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동국정운식 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동국정운식 표기는 뭐냐면 한자음을 적을 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한자음 표기 통일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동적 응시 표기에서 우리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중 종성을 반드시 적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현대국어에서 그냥 새자잖아요, 새. 근데 여기 받침에 이응을 적습니다. 근데 이 이응은요, 사실 소리가 음가가 없는 이응이에요. 그런데 이응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한자이기 때문에 초중 종성을 반드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종성이라고도 불러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형보례라고 하는 표기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형보례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한자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면 더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냥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반침으로써 리을을 보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현대국어의 별자인데요. 받침이 비읍이죠. 근데 사실 중국말 받침 리을은 빨리 끝 닫는 소리였어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받침 리을로 끝나면 빨리 끝 닫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니까 월이 아니라 월 해서 마치 디귿자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적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옆에는 이렇게 적어줬어요. 리을. 그래서 달 월자 옆에도 뭘 적어줬을까요? 이렇게 여린 히읗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월이 아니라 월 이렇게 끝나서 빨리 끝닫는 표기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형보례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글자에서도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장난스럽게 생종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시어이종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어이종, 정확하게는 시어이종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받침의 이응은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받침의 이응, 꼭지가 없는 이응은 여러분 그냥 이응이라고 부르고요. 꼭지가 있는 이응은 옛이응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중세국어의 의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옛이응은 발음을 하되 그냥 이응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조의 어떤 것을 선생님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성조가 방언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마치 중국말처럼 성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성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평성, 상성, 거성, 그리고 거기다가 입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평성은요 가장 낮은 소리예요. 기본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소리고요. 상성은 처음은 낮았다가 끝에서는 높아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나는 소리겠죠. 실제로 장음 표시랑 똑같습니다. 거성은 그냥 높게 나는 소리예요. 아예 처음부터 높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말했지만 입성이라는 게 있는데 입성은요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 닫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평성 같은 경우는 지금 활이잖아요. 이 활은 그냥 활 이렇게 발음합니다. 반면에 상성 같은 경우는 돌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발음했냐면 돌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고요. 갈은요 칼인데요. 칼, 이거는 칼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만 마치 경상도 발음처럼요. 자, 입성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는 소리인데 받침이 기역, 디귿, 피읍, 시옷이에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현대국어의 평파열음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에요. 평파열음 실제로 빨리 끝나는 소리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국 하면 빨리 끝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자, 이걸 사성법이라고도 불렀는데 실제로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이것만 한번 발음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 이거는 평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나. 그 다음에 랏은 상성인데 받침 시옷이 있어서 입성으로 읽어야겠네요. 그러면 높은 소리지만 빨리 끝내야 돼요. 랏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랏. 자, 그럼 말은 어떻게 되냐면 상성이네요. 상성이면 처음은 낮고 끝은 높은 소리네. 아까 랏 선생님이 상성이라고 말했나요? 거성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말은 처음은 낮고 끝은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말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싸는 평성이죠. 그래서
형성이기 때문에 그냥 싸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거 표기에 뭔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싸 이렇게 발음할 때고요. 그리고 미 같은 경우는 거성입니다. 그래서 미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성조를 그냥 표기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나랏 말 싸미 둥킥 에 달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말 같이 안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방점을 통해서 정확한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 제자에부터 초성에 중성에 종성에 합자에 용자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시가 나온 것 단어의 예시들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5회 일례 가운데 5회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보기의 가, 나의 표기 사례를 보기 2의 기억 리을을 찾아서 바르게 짝지으래요. 자, 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입시울 가벼운 소리가 되는데 이건 입술 가벼운 소리, 즉 순경음이 된다는 뜻이고요. 잊어 쓴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잊어 쓰기, 이어 쓰기, 연음 기억나죠? 이렇게 이어 쓰는 거였잖아요. 그걸 찾으면 되고요. 자, 나는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때면 갈바스라 뭐냐면 첫 소리를 어우러서 쓰려고 하면 갈바스라 나란히 써라 이런 뜻인데 갈바쓰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나란히 쓰기입니다. 병서죠, 병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시옷, 기억 이런 것들을 병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가에 해당하는 즉 이어쓰기를 한 걸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수빈이 기어가 보이네. 자, 디귿 들어간 거 찾았고요. 자, 그 다음 나란히 쓰기 갈바쓰기 한 걸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보입니다. 리을.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학생 의견과 관련된 한글 제자 원리를 보기 2에서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설명한 예와 맞는지를 이제 짝을 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일이 어떤 얘기하냐면요. 기억의 글자 모양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니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 1이 언급한 제자 원리가 맞나 보겠습니다.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제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초성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중성자에 대한 설명은 없죠. 거기다가 기본자의 가획에 대한 언급도 안 했기 때문에 학생 1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학생 2의 설명 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자판 가운데 이를 나타내는 3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어서 참 편리해요. 아까 말했던 그 천지인 자판을 얘기하네요. 자,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학생 2가 한 설명.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초성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니잖아요. 2번 제끼겠습니다. 기본자 외에 8개의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중성자 기본 그것들을 합쳐서 만드는 게 맞거든요. 자, 3번. 학생 3의 얘기입니다.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관계가 예사소리를 A라고 치면 A에다가 획을 추가한 거, 그리고 A를 완전히 나란히 쓴 글자 모양에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이다. 가획을 하고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글자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3번이 학생 3이 한 얘기. 자, 기본자의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 만들었다. 맞네요.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다른 초성자를 사용했다? 맞는 얘기네. 정답은 뭐예요? 3번이네. 그죠? 기본자의 가획하는 거, 기본자를 나란히 써서 이렇게 3개의 그 삼지적 상관관계라고도 부르는데 3개의 체계를 만들어냈다 라는 설명입니다. 맞고요. 4, 5번은 아마 틀렸을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궁금하면 선생님에게 따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까지 푸느라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국어에 사용되는 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예요. 다음 시간에 또 중세국어 깊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